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박철과 김은의 3, 4, 5 시간입니다. 저희가 1, 2, 3 시간을 하고 목요일 날은 3, 4, 5 시간을 하는데 3, 4, 5가 어떤 뜻이죠? 예, 최대한 막군을 압축시켜드린다는 겁니다. 한 경주에 보통 뭐 9마리에서 14마리 정도 뛰는데 3, 3마리 안에서 무조건 끝난다. 4, 4마리 안에서 끝난다. 5, 5마리 안에서 끝난다. 3, 4, 5 11개 경주 중에 3경주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막군을 압축시켜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팅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팅을 누구나 다 하지만 한 방을 줄이고 더하는데 엄청나게 이게 자금이라는 여러 가지 환수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마는. 삼복승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산 현지에서 조교를 보고 있고 또 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경주들을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3, 참 처음이라 잘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떤 경주 할까 되게 많이 고심을 하다가 좀 싸웠습니다. 그렇죠, 싸웠죠. 근데 제 의견이 반영이 됐어요. 좀 안정적으로 가자. 뭐 사람들이 2점 몇백원 뭐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0배당 200배당 못 맞추면 뭐합니까? 맞출 수 있는 배당에 막군을 설명해드리고 거기서 환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인기만 잘라드리는 게 예상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첫 봉성이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뭐 제가 빡빡 우겨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5경주.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준비한 경주가 3인데 5경주죠. 예, 5경주입니다. 거리 1300m 국 4군경주. 편성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형적인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인기마 필들의 전력이 뭐 압도적으로 좀 앞서 있다, 한두 수 정도 위다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개상으로도 인기 3두의 마필이 변수는 없어요.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희박한 거죠. 희박하죠. 전개상의 변수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두를 보는데 3번마 신흥댕국, 7번마 우승미소, 8번마 금포고루 이 3두를 이번 경주에서는 이 안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마필 한마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한 5마리 정도 보는데요. 1번마 메가바이트, 여기 3번마 신흥대국, 여기에 6번마 명댄서, 8번마 금포고루 정도인데 일단 1번마 메가바이트는 조교 때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좋아졌고 좋게 보시는 분 많습니다. 여기 1번 게이트 2점은 있습니다만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없죠, 최근에. 그리고 상대를 판단했을 때 아무리 조교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편성이라는 게 어차피 능력 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인 겁니다.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6번마 명댄서 같은 경우는 얘가 한 달 정도 조교를 꾸준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게도 봤습니다만 계속 출전을 미루고 출전이 취소됐더라고요. 다리가 조금 안 좋다라고 좀 마방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주 조교 때 느낌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명댄서 재건식 얼음도 상당히 좋고 분명히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감하게 한번 잘라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남는 마필은 3번, 8번, 7번 3도 안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마필 중에서 축으로는 어느 마필을 놓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인기는 3번만 신흥대국이 더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띵거름은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그렇죠. 출전이 일단 한 주가 미뤄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훈련 시의 모습은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예. 하지만 8번마 금포고루라는 마필의 훈련식 얼음이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8번 3번 추천드리겠지만 굳이 축마를 말씀을 드리자면 8번마 금포고루라는 마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직전에도 늦바라고 올라온 그 끝걸음이라든지 훈련 시의 모습을 본다면 당대챔프라는 강자급 마필과 솔직히 당대챔프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군 차이가 몇 군 차이입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보는 눈으로는 거의 압도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신흥대국이 압도적으로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쌍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공교롭게도 그나리오면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리오면이 신흥대국과도 한번 붙어봤고 금포고루하고도 붙어봤습니다. 그렇죠. 전전 경주의 신흥대국 같은 경우 신바신인데요. 간과하고 있는 게 금포고루도 3회전 경주였던 12월 14일
그날이 오면은 10마신짜 꺾었다는 겁니다. 절대 만만한 마필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마필 다 전개상이라든지 각질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나가서 오히려 빠르기는 8번마 금법으로가 더 빨라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선행은 8번이 그냥 감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직전에는 뭐 늦발해가지고 그렇지 기본적인 선행마기 때문이야. 그리고 500km대에 동침하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외곽을 돈다 해도 충분히 직선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은 뭐 의지만 보인다면 뭐 3도 나갈 수 있고 4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지 않나요? 정상이란 마필이? 빠르긴 빠른데,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빠른 마필이라고는 볼 수 없죠. 나갈 수도 있죠. 나갈 수도 그쵸. 있는데 네.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건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압박이 들어가면 버티기 쉽지 않은. 그리고 17팀에서 지금 장세현 마방에서 지금 두 마필을 꺼내놓고 있는데 직전에 상대가 솔직히 약한 상대랑 싸운 마필은 아니에요. 7번마 우승미소가. 그렇죠. 조기가 좀 약하고요. 근데 상대들 봤을 때 뭐 복승식보다는 삼복승식? 삼복승이죠. 제가 볼 때는 뭐 두 마필이 일단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경주는 세 마리인데 두 마리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경제예요, 솔직히. 3번, 8번, 8번, 3번. 쌍복으로는 8번을 좀 저희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당판을 보시고 쌍승식으로 8번이 좀 괜찮다면은 83 막건도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가 있고 배팅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경주가 4마리 경주죠. 4마리 경주. 3경주입니다. 예, 제 3경주로 저희가 4마리 경주를 정했습니다. 1300m 국산 5금 경주고요. 편성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센 마필은 없습니다. 기복마 편성이지만 그래도 능력은 어느 정도 약간 가려질 수 있는 기복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편성을 딱 봤는데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없어요. 좀 답답해요. 근데 끝걸음을 따지자고 해도 다 밋밋해요, 솔직히. 센 말은 없죠, 이 경주에. 네, 다만 그 가능성을 봤을 때 블로썸 버드가 주행 신검을 받고 바로 한 번에 데뷔전 때 배당으로 그냥 그렇죠. 배당으로 이착을 했던 마필이라서 좀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8번만 빛나라 찬란한 마필도 꾸역꾸역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끝걸음을 조금 남겼다는 면에서 봐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만 에이스 오픈이란 마필도 설동포기수가 어떻게 보면 최선이지만 이 편성에서도 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에이스 오픈이란 마필도 초반이 조금 느려서 입상을 못하고 있죠. 근데 어차피 뭐 다 그런 빠른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10번만 슈퍼킹이란 마필도 직전에 배당을 내고 들어왔습니다만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솔직히. 사실 999 막건으로 들어온 마필 그 다음 경주 여전히 빠지잖아요. 인기만 팔리는. 근데 거의 다 999 막건들이었어요. 직전에 들어온 마필. 들어온 마필들이 뭐 다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소위 말해서 똥편성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편성상 봐도 앞선에 나가서 뭐 이렇게 땡치고 나가지고 뭐 사고를 칠 만한 마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마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도 믿을 수 있는 선행마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뭐 그래도 저는 뭐 일본 블로썸버드가 선행은 나설 것 같습니다. 뭐 의지를 가진다면. 그리고 이게 거리가 뭐 1200m 이하라면 혹시나 하겠어요. 근데 1300m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100m 남겨놓고는 어차피 한 4두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블록썸버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장점은 힘하고 주폭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린말 같지 않게 힘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조기 때 보면은. 그리고 조기호식 모습도 직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고요. 뭐 병합 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직전보다는 주행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저는 그렇죠. 내측으로 기대고 주행 불안한 것 빼고는 이마필이 일단 입상 유력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내측으로 기대거나 주행 불안한 것만 없으면 저는 입상이 유력한데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기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선행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지만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이걸 편성을 보고 계속 봐도 그날 마필 상태에 따라서 선행이 뒤바뀔 수 있는 편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전개로 본다면 그럼 블러썸버드란 마필 제일 세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뭐 그러세요? 인기 1위니까 블러썸버드가 인기 1위니까 조금 저는 덜 보고요. 그러세요? 오히려 9번마 에이스 오픈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복승식 충만원에 에이스 오픈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편성 일단 느립니다. 이마필이 계속 입상이 실패했던 이유는 초반이 워낙 느려가지고 계속 걸음을 남겼는데요. 이번에도 뭐 훈련 상태는 그야말로 최상이고 이번에 빠른 말이 없는 레이스입니다. 사실 이번 경주에 입상 못하면 이마필은 뭐 기대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9번마 에이스 오픈. 상태는 거의 근래도 최고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9번마 에이스 오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철현이 9번마 에이스 오픈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충만은 10번마 슈퍼킹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전에 노피어스 프리실라 1-3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프리실라가 나왔었죠. 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입상했죠. 엄청난 대차로 그것도 여유 있게 이겼어요. 예. 금화피를 그날 자력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딱 보면은 중속이 없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선두권에 계속 붙어서 갔다고요. 그리고 직선에서도 진로가 그렇게 시원하게 뚫린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약간 막히는 걸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근성과 주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훈련 시의 모습이 직전하고는 더 이상 더 좋아질 수 없을 만큼 더 좋아졌어요. 솔직히. 직전에는 좀 좋게 본 거 없고. 저는 직전에는 좋게는 봤어요. 근데 한이나 되겠어 그랬죠.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이번에는 제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데뷔 초기 한번 노려봤었어요. 이 말이. 예. 데뷔 초기 때 또 좋아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안 되나 보다 그랬고 직전엔 좋게 안 봤는데 뭐 입상을 해서 이 선입견이 생겼는지 몰라도 조교 때 뭐 계속 병합을 했죠. 돌아가면서 뭐 병합을 하는데 일단 근성이 상당히 좋더군요. 그러니까 말이. 제가 직전 경주 우승하는 거고 아니마필 근성이 좋다는 걸 느낀 게 마필이 어찌됐건 간에 뭘 뚫고 올라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죠. 그런 모습인데도 프리실라란 마필이 직전에 3차를 했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우승을 했듯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력 입상이라면 이 경주에서는 직선에서 어차피 한발 싸움이라면 슈퍼킹이 가장 낫다. 가장 그래도 대가리급 마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를. 그래서 전 슈퍼킹을 복승시 충마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리가 남는데 인기는 2번마 가든 파티가 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빼야 된다고. 그렇죠. 예, 8번마 빛나라 찰나라는 마피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번마 가든 파티를 제가 제외한 이유는 잘해야 3차일 것 같아요. 이 말은.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 때 느낌은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기승기수 황종우 기수. 황종우 기수가 뭐 열심히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조교를 하면서 하긴 합니다만 이마필은 이번 조교 때는 저는 뭐 크게 좋게 안 봤습니다. 오히려 8번마 빛나라 찰나란 마필이 지금 김은희 의원이 추천했던 슈퍼킹이란 마필과 같이 병합했는데 그렇죠. 예, 거의 대등할 정도로 일단 따라갔다는 측면, 그리고 직전 경주도 어떻게 섰는지 그래도 끝걸음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8번마 빛나라 찰나까지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철희 의원님께서는 9번마 에이스 오픈이란 마필 이 정도 편성에서 못 들어오면 버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직전에 편성이라든지 훈련 상태를 보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직선에서 한 발은 얘가 무조건 왕이다. 그러니까 주력 막거는 9번, 10번, 10번, 9번을 해주시고요. 신마, 예, 그 가능성을 놓고 따지자면 1번마 블러썸버드가 상대 세력이 될 수 있고, 고배다. 그렇죠. 고배다. 그리고 꾸준하게 경주력을 봤을 때 빛나라 찰나 정도가 이 편성에서는 배당마필. 그렇죠. 만약에 인기마들이 좀 불안하다면. 그래서 1번마 블러썸버드, 8번마 빛나라 찰나, 9번마 에이스 오픈, 그리고 10번마 슈퍼킹 이렇게 4두로 제 3경주를 정리해드리면서 이번 경주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릴 수도 있는 경주예요. 예, 배당을 그렇죠? 노릴 수 있는. 그래서 5두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제1경주 거리 10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간단하게 편성을 좀 얘기해주세요. 예. 이 경주가요, 인기와 접전 경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복병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외로 중배당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근데 부산 현지에 계신 분들만 알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나와요. 이번 경주에. 조교시에 8번마 여신한 마필이 동영상으로는 거의 찍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33주에서 아직 그 조판이라고 그러죠. 예, 조판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33번 먹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마 주행신 그 검사 받기 전에 마필들처럼 한 마리도 식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식별이 안 되고, 네. 신마 조교 저도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조교 때 관찰을 안 합니다. 그 말을. 근데
저희는 어떤 말인지 알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상태 마필 상태를 저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마필 상태인지. 아무튼 오드로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2번 마 그레이트 마하, 3번 마 퍼블리코, 8번 마 여시, 10번 마 대추, 그리고 11번 마 소리소. 이렇게 5마필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한 마필 한 마필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2번 마 그레이트 마하 같은 경우는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일단 안고 갑니다. 저는 빼고 싶은데. 선행인데, 예. 뛴 걸로 봐도 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인기만고. 맞잖아요. 좀 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빼지만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 뺄 수 없는 마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3번마 퍼블리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요. 직전에 1분 01초 때 명문세가, 그리고 정남진 사람 구마신차라면 여기에 3번 게이트 이점이라면 역시 단거리 1000m 경주라면 뺄 수 없는 마필입니다. 그리고요. 예, 8번마 여시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공교롭게도 그레이트 마하라 마필하고 같이 뛰었는데요. 직전에 늦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늦발하면서 날라왔던 마필인데 사실 늦발만 하지 않았다면 직전에 입상했어야 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마디 올려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10번, 두 마리 나왔죠. 10번마 대추 같은 경우는 해바와 이마신차 이내인데 해바란 마필이 승군, 외산 3군 승군전에서 바로 입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역시 10번마 대추란 마필의 능력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11번 소리소란 마필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주행검사 시 모습을 보고 박철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약하게 봐요. 근데 박철희 의원님께서 이 마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김웅 의원이 보는 뭐 복귀하고 제가 보는 복귀는 틀리는지 몰라도 저는 뭐 올해 나온 신마 중에 그래도 뭐 3마리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게 봤어요. 시작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끝까지 그냥 붙들고만 있었다. 추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이마필 제대로만 그때 주행심사 때 열심히만 했다면 뭐 기록 뭐 1분 02초 때까지 충분히 끌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이마필 제가 보니까는 저도 주행검사를 봤는데 순발력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중속도 나오고 추임력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목요일인데요. 발전 연습했습니다. 근데 훈련은 어땠습니까? 주 초반에는 느낌이 없었는데요. 수요일날이 특히 좋았죠. 수요일날 때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필답지 않게 일단 체형이 좋아요. 500kg대 넘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힘도 있고 스피드 근성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뭐 스타트 충분히 앞선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외곽인데 신마들이 외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팔리면은 외곽 막 뺑뺑 돌고 막 그러던데. 11번 소리소가 뭐 제가 사전 인기도 봤는데 뭐 그렇게 아주 뭐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은 뭐 여타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약간 밀려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전 좀 재밌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뭐 박찬현 다 5마리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보는 충마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8번마 여시를 충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마필이 데뷔하면서부터 인기가 상당히 계속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교 때 좋았죠. 조교 때 날라다녀요. 솔직히 보면 날라다녔는데 실점만 나오면 풀빵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데뷔 전 하기 전부터 노렸습니다. 나오기만 해라. 근데 제가 곰곰이 복귀를 해봤어요. 이마필이 뭐가 문제일까. 근데 솔직히 12월 30일까지는 기수도 그렇고 마필 모는 것도 그냥 막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전이고 뭐고도 없었어요. 근데 2월 1일부터는 후지 기수가 이걸 선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약간 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선입권에서 한 발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게 결과로 나왔어요. 근데 상대들을 보면 코리아 넘버원 멀티로 상당히 진짜 센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재수가 없는 건지 참 이마필이 입상이 안 되려고 그랬던지 늑발해요. 늑발을 참 안타깝게. 그리고 또 앞에 나왔던 미서천사라든지 그레이트 마바가 뭐 주로도 가벼웠습니다만 잘 뛰었어요. 최근 주로 굉장히 가볍죠. 네, 잘 뛰었어요. 근데도 올라오는 그 탄력감이 직전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훈련 때 모습을 딱 봤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금폭으로만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 이 세 마필의 당대 챔프 여시 금폭으로 저는 뭐가 33번 백판 말이 쭉 나가는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물어보진 않대. 예, 금폭으로랑 마필을 압도하고 뭐 당대 챔프는 어떻게 보면 안쪽에서 찌그러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정도로 마필 상태가 확연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편성을 딱 보니까 선행이든 선입이든 여시가 후지 기세 안장이라면 이번에는 얄짤 없을 것 같아요. 아, 후지 잘 탑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됩니다. 선행이건 선행이건 얄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트 마하란 마필이 뭐 단독상을 받는다든지 퍼블리코가 단독상을 받는다면 약간 좀 찜찜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저는 직접 능력을 봐서는 사실 그레이트 마하가 다시 뛰면 여시한테 못 이겨요. 물론 주로 변수 때문에 그렇죠. 뭐 질러 막히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 능력상은 부동가 확 기웁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여시를 더 세게 보냐면은 그레이트 마하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직전보다 상태가 조금 더 다운되어 있고요. 훈련도 약해요. 퍼블리코는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근데 게이트가 2번과 3번이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한 마필이 편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바로 뒷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떻게 보면은 여시, 대추, 소리소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만만한 애들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에 그레이트 마하가 세게 팔린다면 현장 상태를 보고 주력이 될 수도 있고 방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찜찜한 점은 있죠, 사실. 이게 스타트 능력 애들이 다 비슷해서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서 외곽 돌다가 또 퍼질 가능성. 근데 여시 같은 마필은 제가 그래서 이 마필 왜 복싱지 충마를 보냐면은 여시 같은 마필은 이제는 선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후지가 절대 이제는 무리한. 흐름을 알아요. 한국 경말. 정말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행이면 선행으로, 추입이면 추입으로, 선입이면 선입으로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입상할 수 있게 타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여시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철련은 어떤 마필을 축으로 보시죠? 저는 아직 축은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시 아니면 소리소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소리소가 오늘 발주를 했는데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저한테 한 표를 주세요. 저희 같이 여시로 여시 그냥 한 배 탈까요? 후지가 후지인데. 난 설득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시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시를 놓고 저희는 현장에서 선행마 중에 한 마필은 꼭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레이트 마건, 퍼블리코건. 그리고 저는 소리소는 안 보기 때문에 받치는 맞고는 10번만 전 대추로 봅니다. 직전 편성을 보면 해바람 마필 저는 우습게 알았어요, 솔직히. 센 분이다. 나도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진짜 지난주에 뛰는 거 보고 와, 세다라는 말밖에 안 나요. 근데 이희청 기수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개에 상관없이 이 마필도 자기 능력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희청 기수의 제한장이고 훈련 시의 모습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조교로 잡아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딱히 조교 때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니에요, 대충. 그렇죠. 근데도 전개상이라든지 능력상 보면 10번은 꼭 가져가셔야 될 마법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8을 놓고 앞선에 두 마필 정도 주력이나 하고 10번은 받칠 거고요. 소리선은 저는 지금 상태로는 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5마리로 압축을 했습니다. 2번마 그레이트마, 여기 3번마 퍼블리코, 여기 8번마 여시, 10번마 대추, 11번마 소리소인데요. 일단 저희가 보는 축마는 8번마 여시가 되겠습니다. 여시라는 마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 박철과 김은의 3, 4, 5시간을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쵸? 적중에는 많이 나올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방송이고 아직 호흡이 안 맞는 충청도 있고요. 저희가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저희가 솔직히 방송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그쵸? 근데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용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시겠죠. 예?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박철현이나 제가 경마 말고 솔직히 할 게 없어요. 부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할 게 없잖아요, 저희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데 할 게 없는 만큼 그만큼 저희가 무인도 생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3, 4, 5시간은 이것을 마치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박철현의 승부경주, 저 김은의 승부경주 시간을
따로 정해서 좀 자신 있는 경주, 여러분들에게 좀 킥배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주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제가 준비한 승부경주 금요경마 3월 29일 금요경마 2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부터 제가 강력하게 한번 승부를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기복마 접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3번마 찰나의 기적이라는 마필이 훈련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전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줄 마필입니다. 그 이외에 6번마 플래시 에드 엔젤이라던가 10번마 간다이 이런 마필들 인기를 끌어줄 텐데요. 제가 과감하게 한번 축마로 놓고 추천드린 마필은 다른 마필입니다. 복병 마필입니다. 오늘 목요일날 발주를 시행했는데 제가 발주를 관찰한 순간 이번 경주 선행은 3번마 찰나의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노리는 복병마가 일단 선행을 나서 버린다면 3번마 찰나의 기적이란 마필도 빠질 수 있는 레이스, 충분히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반부 2경주지만 빠르게 제가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만큼 일단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추천 경주라고 하는 경주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저도 마음의 준비가 좀 비장합니다. 제 11경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부 경주인 만큼 적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1번마 감동의 바다, 누구나 다 아는 대가리 마필이 있는 경주에 붙여먹는 경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마필들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근데 2번마 비바이스라든지 6번마 천재보고 그 외 마필들, 인기권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다 한두 가지의 이유로 좀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마필이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감동의 바다에 강축에 저배당이 없다는 이런 말처럼 감동의 바다란 마필에 주력 한방, 어느 정도 인기권은 있겠습니다만 대끼리와 준대끼리를 자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막권에 한방 시원하게 때려주시고 그 외에 배당 마필들 한 2마필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장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께 받쳐드린다면 충분히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경주가 됩니다. 감동의 바다, 11경주 감동의 바다, 그 마필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신다면 저 김훈이 함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